투데이 분석 시간입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초부터 시장이 계속 흘러내린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흘러내림의 주 원인이 뭐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매, 배당 차익 거래 이런 기관발 매물인데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너무 시무룩하다가 네. 점심 먹고 와서는 또 우리 외국인이 돌아왔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첫 번째 질문이 이게 좀 롤러코스터 장세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거기다가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가 바닥에서 나올 때는 소위 말해서 이제 바닥을 다진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게 바닥 다지기인지 또 다른 변동성의 촉발점인지 이게 궁금한 타이밍이에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사실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잖아요. 네. 네, 굉장히 특이한 장세였고 우리 보통 연초 기대감으로 1월 효과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은 늘 매년 있어 왔던 1월 효과도 없는 상황이고 시장에 특별한 이벤트도 없는데 롤러코스터다. 저는 어제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보면 올해 상반기 시장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시장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오전에 기관 매도세가 말씀하셨듯이 배당 수익을 매물 차익으로 나왔던 기관 매도세가 나왔고 또 이걸 받아준 오후에 개인 투자자가 이걸 받아줬고 외국인들은 한 648억 정도를 매수를 했지만 거의 똔똔 정도의 매수였기 때문에 계속 이런 장세, 그러니까 기관이 매도하면 개인이 받아주고 개인이 매도하면 다시 기관이 받아주는 이러면서 바닥을 계속 다져가는. 근데 그 시점은 상반기 중 어느 시점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시장 형태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장세가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럼 앵커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이때가 아니면 이렇게 싼 값에 살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신가요? 아니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실까요? 지금 보시면은 모두가 안 좋다라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온다, 중국은 코로나 때문에 다시 재봉쇄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만 지금 보면 이제 시장을 닫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럴 때 이제 한 번쯤은 가격을 보거든요. 아까 그래서 앵커 브리핑 시간에도 이 금융위기 때 가격만큼 내려왔다. 공교롭게도 장중에 2200을 깨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2140포인트 정도가 금융위기 저점의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물론 어렵습니다. 아까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개인들의 투자도 여러 가지 1년 반 이상의 하락을 겪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주머니 사정이 녹록치 않은 건 사실인데 또 항상 이럴 때가 투자 기회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격이 이제 답이다라는 얘기? 물론 무책임할 수 있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이때가 정말 어떤 저렴한 가격이었다라는 생각이 올해 중반 이후에는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쉽지 않은 시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솔직히 새로운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테슬라 그리고 금리 이야기 하루 이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또 시장이 맥을 못 추는 걸까요? 일단 기관의 매도세는 이렇게 보셔야 되죠. 기관은 사실 어제의 기관 매도세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에 반한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IMF 총재가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다 안 좋다. 빅3가 다 안 좋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이 빅3가 굉장히 안 좋다. 이 말에 그냥 기관들은 어쨌든 프로그램 매매와 프로그램 매도를 하는 곳이니까 그에 따라서 움직인 것에 이제 따라서 이제 개인이 반등해서 움직인 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늘 이 자리에서 다른 분들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정답은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기준금리 결정. 그 다음은 전쟁 관련한 에너지 가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 경제. 이 세 가지 포인트가 결국에는 변동성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것인가에 대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그것은 장가지의 변수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굵은 가지 세 가지는 이 세 가지 포인트로 귀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에너지 가격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해 초에는 유럽의 이 추운 겨울 그리고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 대란이 나타났었는데 네. 지금 유럽은 굉장히 따뜻하대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뭐 운일 수도 있는데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을 찾는 부분은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올해를 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에너지 가격 그나마 다행스러운 그렇죠. 게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낮아진 거죠. 그리고 국제 유가도 사실은 안정세에 접어들다 봐야 되는 거고 네. 이 세 가지 변수 중에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변수는 에너지 가격인 거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미 한 1년 가까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이미 다 적응을 한 상태라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은 이제 하나 변수를 빼도 될 것 같은데 미국의 금리야 어차피 배정돼 있는 대로 5% 이상 갈 거라고 네. 우리가 보고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변수 하나가 중국 경제지 않습니까? 중국 경기. 네. 중국은 이런 것 같아요. 중국 스스로는 굉장히 경기를 살리고 싶은 욕구는 강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봐도. 그런데 중국 내부의 뭐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엔데믹 이런 것들이 중국 정부가 지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중국 정부가 좌지우지했던 중국 경제였는데 지금 중국 정부가 뭘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먹히지 않는 형국이 돼서 이 변수 하나는 사실은 상반기에 계속 지켜봐야 되는 변수인 것 같습니다. 중국.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약간은 뭐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들이 좀 생겼는데 작년 뭐 연말만 하더라도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 하면서 종목이 막 날아갔었잖아요. 네. 참 확진자 수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니까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뭐 몇천만 명, 몇억 명 이러니까 좀 두려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춘절을 전후해서 우리나라도 왜 그 폭증을 하고 나서 조금 집단 면역이 되면서 좀 완화가 됐잖아요. 네. 시장에서는 아니고 중국과 관련된 경제를 바라보신 분들은 1월 우리 춘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는 설 연휴 때 조금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좀 약간은 봄이 오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뭐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많은 분이 그렇게 바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어려우니까. 그렇죠. 분명한 건 중국 춘절이 이 긍정적인 시그널이냐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이랄 간과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뭐 뉴스로 접하고 계시겠지만 중국이 엔데믹 갈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은 다시 지금 흥행하고 있고 미국도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중국 춘절까지는 좀 관망세로 지켜보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 춘절까지는 관망세로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국 이야기가 나와서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볼 텐데요. 네. 신종 변이가 나오면서 또 복통, 설사를 유발한다는 소문에 사재기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진단 관련주랑 감기약, 이제는 지사제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바이오주에 대한 전략도 함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뭐 지사제까지 이야기 나온 걸 보고 야 정말 넌센스다 생각 많이 했습니다. 좀 간단한 뉴스 한 줄이었잖아요. 중국 외부에 그냥 뭐 이번에 그 XBB 변이가 번지고 있으면서 그 전에는 혀가 까맣다라는 이거 있었고 그 다음에는 감기약 그리고는 지금 지사제까지 나왔는데 뭐 이번 변이는 복통과 설사를 유발한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제일 처음에 중국의 멍투소산이라는 이 지사제가 완전히 풍기가 났대요. 그게 나니까 바로 사흘 있다가 우리나라의 지사제를 만드는 그 제약사가 한 3군데 되거든요. 뭐 급등을 한 거죠. 동성제약부터 급등을 했고 네. 그다음에 뭐 신일제약도 마찬가지고 급등을 했는데 바로 이제 다시 하락으로 마감한 거라서 이거는 좀 넌센스한 이야기인 것 같고 이게 뭐 합리적인 어떤 그걸로 인해서 제약이 한 건 안 것 같고 제약 춘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만 보면 코스피 쪽의 제약 지수, 약품 지수가 -2%,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가 0.3, 마이너스 0.3이었는데 지금 종목별로 보면 제약사가 한 162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5% 이상 상한가를 친 건 딱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6% 오른 거. 딱 하나 있는데 그렇듯이 사실은 이벤트성으로 제약사주를 중국의 이벤트성으로 따라가는 것은 약간 리스키하다. 이거는 뭐 어제처럼 지사제 사건처럼 순간적인 급등과 반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오히려 지난주 얘기했던 그 지금 뭐 일리고 있지만 JP모건 헬스케어를 더 보는
사실 그 어제 종목들도 보면 그나마 오른 종목은 그 관련된 주였거든요. 이제 그걸 더 유심히 보는 게 오히려 중국 쪽 바이오 중국 쪽 이런 이벤트성을 보는 것보다는 좀 훨씬 더 리스크는 낮아지지 않을까. 좀 합리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의 이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과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응하기는 그렇습니다. 어렵고 네. 오히려 이 빅파마들이 투자하고 있고 네. JP 모건 컨퍼런스를 통해서 향후에 중장기적인 그림이 나오는 그런 제약 바이오에 관심을 갖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때 희귀 질환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뭐 비슷하게 그 내용이 흘러가고 있나요? 네,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빅파마들의 움직임 자체가 그 이전에는 좀 R&D에 투자를 해서 파이프라인을 늘려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신기술들을 좀 사와서 상업화하는데 시간을 좀 갖더라도 투자에 긴 호흡을 가져갔는데 최근에 좀 흐름이 바뀐 거는 호흡이 되게 짧아졌어요. 아우 짧아졌다. 예. 그러니까 상업화를 빨리 할 수 있는 것들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약사들도 잘 보면 어디를 좀 주목하면 좋으냐면 우리나라 제약사들도 그때 투자를 많이 받거나 캐시를 가져온 그 제약사들이 미국의 파이프라인을 이미 설치한 기업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이나 유럽의 파이프라인들을 영업망들을 갖고 있는 제약사들 좀 유순주로 봐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1, 2년, 2, 3년은 결국에는 상업화를 누가 빨리 하는가에 대해서가 훨씬 많은 그 캐시플로우가 좋은 기업들을 더 선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 2세대의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들은 누가 특별한 뭐 FDA 1상이냐 2상이냐 뭐 이런 게임에서 굉장히 우선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실제 벤처 투자가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 돈이 몰렸다면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옥석가리가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고 지금은 상업화나 그리고 미국의 영업망이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옥석을 가려서 좀 주목하는 것이 바이오를 좀 옥석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이래저래 그래도 올해 들어서 물론 단기적인 이벤트이긴 하지만 중국의 사재기 현상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가 좀 꿈틀꿈틀 됐는데 또 그 기저에는 또 이 JP모건 헬스케어라든지 지난해에 너무 안 좋았던 제약바이오의 훈풍이 좀 불어오는 그런 쪽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 가볼까요? 이게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에도 연일 계속 뭐랄까요? 흥행 가도로 이어가는 게 K자를 붙인 네. 컨텐츠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제 오징어 게임은 너무 이제 시조새가 돼버린 느낌이에요. 이제 글로리라는 얘기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었는데 두뇌공조라는 또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이 처음 들었다고 얘기했더니 저 다 차태현 얘기도 나오고 다 안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만큼 지금 참 볼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볼 게 많았다라는 건 또 이 제작사들 간의 옥석 가리기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좋은 내용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우리나라 컨텐츠주를 좀 거시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거시적으로? 예. 자, 우선 보시면 OTT가 작년에 넷플릭스가 가입자가 줄어든다 여러 가지 OTT 서비스의 좀 감소 효과, 신키즈 효과로 갑자기 컨텐츠가 많이 좀 떨어졌어요. 네. 예. 그런데 K 컨텐츠는 오히려 저는 좀 귀하지 않나 우선 지금이 보시면 가처분 소득이 줄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 가처분 소득이 줄면 소비자들이 어디에 우선 돈을 쓸까? 저는 OTT 쪽이라고 봅니다. OTT, 컨텐츠 OTT. 소비에 먼저 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금액이 적고 사람들은 어차피 그 많은 시간들을 메워야 되기 때문에 여행을 가지 않고 쇼핑을 하지 않고 뭔가를 한다면 그냥 콘텐츠 소비 쪽으로 가는데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의 K 컨텐츠는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그런 K 컨텐츠에 강해지는 걸 이제 어떻게 옥석을 가릴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네. 자, 드라마를 보시면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을 란 그 드라마를 보시면 주가 흐름을 보시면 그 1회 방영 때 시청률을 보고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실제 투자하는 사람은 2회 방송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특정 드라마의 흥행에 따라서 들어오는 분들은 보통 1회의 시청률을 보고 들어옵니다. 예. 첫 방. 예, 대부분이 그랬더라고요. 그 트렌드를 보니까. 요게 이제 지금까지의 K 컨텐츠의 투자 트렌드였어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서 치고 빠지고 나오는 형태의 컨텐츠였다면
저는 올해는 조금 긴 안목으로 볼 수 있다면, 안 볼 수 있다면 좀 다른 포인트로 투자의 안목을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어떤 기업이 IP 보유량이 많으냐. IP. 네. 그 지금 최근에 보시면 JYP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세가 27연속이에요. 27연속이요. 연속. 네. 물론 뭐 그 BTS를 지금 다음을 바톤 터치를 하는 스트레이트키즈도 있고, 그리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여러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 JYP가 왜 그러면 그런 어떤 그 연속 매수를 할까? 그리고 그 다른 또 컨텐츠 기업들도 왜 그런 좀 강한 상승을 타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분야에 그 좀 몰입하는 기업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실적이 괜찮고, 그리고 IP가 굉장히 많고, 이 세 가지가 저는 굉장히 그 기업들 이런 상황에서도 주가가 오르고 있는 그 대표적인 그 예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저는 우리나라 K 컨텐츠를 뒷받침하고 있는 기업도 좀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웹툰 웹소설이라고 봅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K 웹툰이 굉장히 인기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왜 우리나라 웹툰 인기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프랑스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복할 수 있는 웹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까지 먹겠다 그런 거는 유럽 전체를 다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게 우리나라 웹툰 시장이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어서, 자, 그 흥행이 그럼 어디로 이어질까? K 컨텐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웹툰, 웹소설, K 컨텐츠, 드라마까지 이어진 요 선순환 라인이 잘 돼 있는 기업들을 좀 봐라. 그래서 K 컨텐츠의 뭐 그 한 기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런 그 밸류 체인을 좀 봐서 그 선순환되는 기업들을 좀 같이 봐서 투자하는 것도 좀 올해는 좀 그런 기치로 봐도 굉장히 무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실제로 외신을 보니까 넷플릭스 가입자 중에서 60%가 한국 작품을 시청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는 확인이 됐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IP 보유량이 많은 기업, 그리고 웹툰, 웹소설도 한 번쯤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게임주 같이 한 방에 접근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접근을 해봐도 좋을지 여쭤볼게요. 사실 그 드라마나 K 컨텐츠 같은 경우로는 그나마 그 엔터 쪽은 뭐 엔터 가수 쪽은 그나마 좀 나은데, 드라마 쪽은 사실은 뭐가 흥행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이번에 카지노처럼 뭐 대형 뭐 누가 나오면 흥행이 보장됐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보장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를 따라서 그냥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분은 저는 OTT 서비스하고 시청률을 다 같이 봐야 돼요. 어디에 상위에 있고 1회 방영때, 2회 방영때까지를 보고 투자에 들어가는 게 맞고, 예. 그게 조금 그만큼 순발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역시 저는 IP 보유량과 이 컨텐츠와 선순환되고 있는 이 기업은 이 컨텐츠는 어느 웹툰 소설, 어느 웹툰을 가지고 있고, 이 웹툰 기업은 어디고, 거기는 지금까지 히스토리를 보니까 보장이 되었어. 그럼 요 정도를 보고도 들어가도 저는 조금 안전망을 놓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OTT 서비스 그리고 시청률을 좀 보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콘텐츠주들 뭐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이미 콘텐츠 관련해서 올라올 주가가 많이 올라온 네. 기업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도 좋을까요? 사실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많이 올라왔죠. 네. 저는 지금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올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글씨적으로 보면 저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 OTT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뭐 안목으로 보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콘텐츠 전반적인 시장 그리고 오늘 어제 관련한 시장 흐름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분석 시간이었고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